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분께? 자, 저에게는 오늘이 정말 행복하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한다는 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감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감이 나니까 내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막 기운이 나고 활기차지고, 아무튼 이 기분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의 이야기인데 로켓 CEO입니다. 레이 크록 지음, 이영래 옮김, 야나이 다다시, 손정의 해설입니다. 너무나 신나죠, 여러분? 이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님과 우리 쿠팡의 몇 조를 투자하신 손정의 님께서 해설을 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책, 이 책이 우리 인생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목은 로켓 CEO예요. 왜 로켓 CEO일까요? 내 인생의 바이블, 나를 뻥! 뻥튀기 해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해보는데 뻥튀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맛있는 뻥튀기, 아주 쬐끄만 것을 원료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너무나 맛있게 냠냠거릴 수 있는 우리 뻥튀기. 뻥튀기. 자, 이 책 내 인생의 바이블이라고 우리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다다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세계적 체인으로 일군 사람이다. 1954년에 52세였던 그가 밀크쉐이크용 믹서를 팔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다가 그러던 중에 로스앤젤레스 동부의 샌 버너디노에서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청결하고 단순한 메뉴 구성에 표준화된 조리법에 효율적인 셀프 서비스, 그것에 감탄했죠. 보자마자 맥도날드 체인점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히트 상품이란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은 상품, 그러면서도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상품이에요. 레이 크록이 만든 맥도날드 햄버거는 당시 다른 레스토랑의 햄버거보다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데다 맛도 좋았고, 그래서 히트했어요. 다른 레스토랑과 비슷한 품질과 가격이었으면 이만한 성장이 없었죠. 홍보와 포장만 고민하지 말고 상품의 실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다 해도 거래처와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서로 너무 익숙해지면 곤란하고 사리사욕을 바라며 접근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이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접대나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 거래처와 함께 자신도 성장하면 되는 것이다. 거래처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경영자는 회사를 사유하여 제멋대로 경영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내게 좌우명을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대요. 가게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며 점원과 함께 번영하고 점주와 함께 망한다. 가게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점원과 마음을 합하면 가게는 성장한다. 레이 크록은 학생이던 10대 때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그때 그와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사람 중에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 그 두 사람이 이후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 인생에 큰 자극을 준 경쟁자로는 손정의 회장을 들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한 1994년에 그의 회사 소프트뱅크도 주식을 공개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나는 그가 몸담았던 IT 업계에 주목했다. 특히 그 성장력과 인력이 놀라웠다. 섬유 산업에 종사했던 나는 생산성이 낮고 인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 업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IT 업계의 효율성과 고수익성, 성장성을 배우려 했다. 또 한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그들의 능력을 배우고 싶었다.
IT 업계만큼 변화가 격심한 곳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소프트뱅크는 해마다 이익을 신장하고 성장을 계속했어요. 그와 소프트뱅크가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 PC게임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시작했다가 근거리 통신망 구축 사업에 손을 댔다. 그 후 야후 등의 인터넷 사업에 투자를 했고 현재의 브로드밴드 통신업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주력 사업을 속속 바꾸어가면서 그는 매번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한다. 레이 크록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레이 크록입니다. 여기 있는 팬들에게 전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은 우리 팀이 정말 엉터리 같은 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본 중에 가장 형편없는 야구 경기입니다. 고객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는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내 신조이다. 맥도날드 직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나의 고집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선수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구단주는 분명 내가 처음일 것이다. 위는 레이 크록이 메이저리그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매입한 후에 게임을 관전하며 했던 말인데요. 선수의 한심한 플레이에 격노한 크록은 이처럼 직접 마이크를 들고 관객들에게 사과했어요. 참으로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경영자로서 관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은 100번 옳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사회의 부를 환원하기 위해 프로 스포츠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야구나 축구 구단주가 될 생각은 없다. 지금 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개간지다. 유니클로가 이 잡지에 광고를 독점하고 지원을 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기사 광고만 몇 페이지 넣을 뿐 상품 광고는 싣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편집장 마사시의 편지를 받은 것이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단순한 생활 속에서 사고할 거리를 주제로 잡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잡지는 독자와 광고를 모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담단한 어조였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편지였다. 그래서 마스모토 씨를 만나보았다.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묻자 논픽션 작가 사와키 고타로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사와키의 작품을 전부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데다 그와 면식도 있었다. 게다가 잡지사의 제안 자체도 유니클로의 사품과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돈을 쓰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다. 제가 이 책이 아주 느낌에 제 무의식적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3번에 걸쳐서 이 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First Day입니다. 제 1장, 인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문제를 책임지는 것도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이런 단순하면서 강직한 철학은 보헤미안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소장농의 혈통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가 이 철학을 좋아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갈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이것이 한결같이 지켜왔던 원칙이다. 작은 시골 식당이 터트린 대박. 멀티믹서를 찾는 조금은 묘한 전화가 전국에서 걸려오고 있었다.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레스토랑 주인이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다음 날은 애리조나 유마의 소다수 판매점 점주가 또 그 다음 날은 워싱턴 DC에 있는 유제품 매장 매니저가 전화를 걸었다. 모두들 목소리가 잔뜩 흥분되어 있었고 내용은 약간이라도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이 똑같았다. 당신의 믹서를 사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의 맥도날드 형제한테 있는 것과 똑같은 거 말이지요. 자, 몹시 궁금해졌겠죠. 맥도날드 형제 누구야? 여러 곳에 똑같은 믹서들을 팔았는데 왜 하필 맥도날드 형제네 멀티믹서야? 궁금증을 풀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믹서는 한 대가 아니었어요. 당시는 1954년이었는데 그 믹서 한 대의 가격은 무려 $150. 대부분의 쉐이크 전문점이 기계 한두 대를 놓고 장사를 했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8대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샌버너디노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조용한 소도시였는데 그 시골 구석에서 8대의 믹서로 한 번에 쉐이크를 40잔씩. 당신은 회전축이 6개가 아닌 5개였대요.
그 만들어내다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급하게 로스앤젤레스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양의 드라이브인 식당이었다. 11시 개장 시간이 다가오고 종업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나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모두 말쑥한 흰 셔츠, 바지, 흰 종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깔끔한 것이 썩 마음에 들었죠. 그들은 건물 밖에 있는 길고 야트막한 창고에서 물품을 막 옮기기 시작했어요. 수레, 감자며 고기, 우유, 음료, 패티 상자를 싣고 팔각형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혼자 중얼거렸죠. 이래 점점 속도가 붙더니 점심시간에 가까울 쯤에 모두들 소풍 나온 개미들처럼 부산스럽게 움직였어요. 차들이 속속 움직였고 도착했고 줄이 이어졌어요. 오래지 않아서 주차장이 가득 찼고 주문 창고로 향했던 사람들은 햄버거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차로 돌아왔고 창고까지 이어진 고객들의 더딘 발걸음을 보니 한 번에 멀티믹서 8대가 돌아가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나는 얼떨떨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차에서 내려 줄을 섰어요. 내 앞에는 여름용 정장을 입은 얼굴이 검게 탄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에게 물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야, 여기 처음이에요? 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15센트면 둘이 하나 먹다 죽어도 모를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요. 더구나 기다릴 필요 없이 순식간에 음식이 나오고 종업원에게 팁 줄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내 줄에서 벗어나 건물 뒤로 돌아갔어요. 사람들 몇몇이 벽에 등을 댄 채 야구장의 포수처럼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햄버거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목공용 앞치마를 두른 것으로 보아 근처 공사 현장에서 걸어온 것이었어요. 그는 경계심 없는 상냥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고 이곳에서 점심을 자주 먹느냐고 묻자 그는 씹는 것을 멈추지도 않고 매일 그러고 곧장 대답했어요. 마누라가 싸준 식어빠진 샌드위치보다 훨씬 낫지. 더운 날씨였지만 근처에는 파리가 꼬이지 않았어요.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치우고 있었죠. 이 광경이 내겐 충격이었습니다. 밝은 노란색 스포츠카에 탄 금발머리 아가씨가 보였어요. 파라마운트, 카페테리아, 브라운 더비, 스테이크 전문점 이런 곳에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세련됐어요. 햄버거와 프렌치 후라이 한 봉지를 얌전히 해치우는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봤어요. 호기심이 생긴 나는 교통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둘러대면서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어디 얼마나 자주 오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근처에 올 때면 꼭 들러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수작을 거는 중년의 아저씨를 따돌리려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 건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관심도 없었고 내 심장이 흥분하여 뛰게 만든 것은 그녀의 여자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메어 물 때 얼굴에 아주 어린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너무 예뻤겠어요. 그죠? 주차장을 메운 차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표정이 유독 내 눈에 크게 들어왔을 뿐이죠. 어느 순간 맥박이 짜릿함으로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경기를 무안타로 풀어내고 있는 투수처럼 마음이 부풀었고 그 가게에서 어떤 가게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지고 건물로 들어가서 맥도널드와 딕 맥도널드 맥하고 딕이에요. 이 형제에게 내 소개를 했어요. 그들은 나를 미스터 멀티믹서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날 밤 맥도날드 형제가 설명한 시스템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그날 밤 모텔방에서 낮에 본 광경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어요. 전국의 교차로마다 맥도날드 매장이 서 있는 광경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물론 매장마다 8대의 멀티믹서가 돌아가면서 내 주머니를 불려주리라. 황금을 낳는 프렌치 프라이죠. 이 두 형제가 만드는 프렌치 프라이는 너무나 깨끗하고 감자가 너무 질 좋은 아이다호 감자에 이 관리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크록이 여기에 폭 빠진 거죠.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이 두 형제한테. 그랬더니 이 두 형제가 하는 말이 저희는 지금 가장 행복한데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대신 식당을 열어줄 사람을 어디서 찾았겠어요? 어디서 찾겠어요? 저는 어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위험 없는 성공은 없다. 즐거운 위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마음을 다한다면 못 해낼 것이 없다. 1976년 3월에 다트머스 대학원에서 강연을 하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무모한 일에 달려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미친 짓이죠. 하지만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어야 할 때도 있죠. 무엇인가에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도전의 일부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1938년 초에 나는 내 말대로 즐거운 위험을 감수하고 신형 멀티믹서를 커다란 샘플 상자에 넣어 다니게 되었다. 일은 상당히 잘 돌아갔다. 온 나라의 소다수 판매점과 식당 주인들이 이 제품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은 망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버섯 비슷하게 생긴 30파운드짜리 이 금속 기계가 어찌 보면 회전축이 한 개인 기계 6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기계 한 대의 음료수를 모두 맡기겠느냐 이야기다. 딱 한 대뿐인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할 때까지 장사를 할 수 없지만 기계가 6대면 한꺼번에 모두 고장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은가. 만약 서너 대가 고장난다 해도 장사는 계속할 수 있다.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힘들었다. 고집센 사업자들과 수없이 말씨름을 해야 했다. 내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명 관심이 있다는 근거가 보였기에 제품에 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 언젠가 멀티믹서가 성공을 대거두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이 레이 크록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원래 영업사원이었어요. 이분 릴리 튤립이라는 종이컵을 파는 영업사원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되게 못됐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안 좋은 감정도 겪고 하다가 이 자신의 확신을 가질 만한 이 믹서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믹서기를 계속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분이 겪었던 굉장히 큰 난관과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사람을 많이 도왔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돕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장님의 그 대표의 그 악마 같은 계약의 실체를 확인하고 결국 $12,000를 현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돈과 이자는 5년간 갚아야만 했습니다. 내 급여와 판공비는 그대로였고 내 회사가 거둔 수익을 그에게 모두 퍼붓는 셈이었죠.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깜깜했지만 어쨌든 돈을 갚고 회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휴식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가 있어도 불필요하게 조바심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그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 일은 없게 하리라 다짐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나를 다스려야 했다. 나는 내 의식이 여러 가지 긴급한 메시지로 가득 찬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지우개를 든 손이 이 칠판을 깨끗하게 지운다고 상상했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려 하면 그것이 형체를 만들기 전에 지워버렸다. 나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바쁘게 일을 하고 새벽 2, 3시까지 예비 고객을 접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간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하는데 비결은 쉬는 시간을 1분 1초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밤에는 보통 6시간 이상 잘 수 없었다. 4시간도 채 못 자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자는 것도 일처럼 열심히 했다. 최초이자 최고의 직원까지 뽑았어요, 이분.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멀티믹서 사업은 접어두어야 했다. 전쟁 물자를 대느라 멀티믹서의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 공급이 제한된 것이다. 와, 이분 대단하죠. 이런 일까지 겪어요. 그는 몰트 어플랜티, 풍부한 메가 음료 한 잔이라는 뜻인데 이거 음료를 만들어 팔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저지방 메가유와 16온스 종이컵을 대는 계약이었다. 이 음료도 100만 중에 하나처럼 금속 실린더를 이용하여 종이컵에서 혼합시켜 만들었다. 나가서 팔만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기에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얼 프린스를 계속 독촉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들은 죄다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생산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들 뿐이었다. 나는 멀티믹서를 팔러 돌아다니며 식당과 주방을 수천 곳 이상 둘러봤으니 소위 주방 감정사라 할 만했다. 어떤 운영 방식이 대중들에게 호감을 얻고 어떤 방식은 실패했는지 가늠할 눈이 생겼다.
와, 이 멀티믹서가 그냥 효도를 하네요. 레스토랑이나 낙농업협회, 컨벤션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전국 규모의 박람회, 대규모 지역 박람회 빠짐없이 참석해가지고요. 매출 목표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한 해에 5천 대씩 팔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판매량이 그 정도 되었던 해가 여러 번이었고 8천 대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해서 이제는 직원을 더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1948년 늦가을에 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 엘 도티가 도티 회계 장부 담당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수년간 회계 일을 처리해준 회사와 직원이 판단했기에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 재촉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몇 명이나 면접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마지막에 그 자리를 차지한 그 재기 넘치는 여성을 만났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준 마르티노와 얘기를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사람을 채용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로켓 CEO 레이크록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더 가슴이 막 떨리네요. 그 레전드 CEO 레이크록의 처음과 힘들 때 상상하기도 하기 힘든 그 위기를 다 겪는 것까지. 와, 제 심장이 아니죠. 그냥 쫄깃쫄깃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적방송국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몇 초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서 이 동시성, 이 동시적인 운명을 느껴보아요. 아주 좋은 일이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 감사, 사랑, 송출하는 기적방송국의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